삼철 삼색입니다. 먼저 좀 가장 왼쪽에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새로 집필한 책을 들고 내일 귀국을 합니다. 워낙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참 관심이 많이 가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종우 실장님. 네네. 그런데 책 내용 가운데 일부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을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뭐냐면 현재 문재인 지지자들의 열혈 지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담스러웠냐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댓글로 공격을 하고 또는 특정 집단, 특정 정파에 대해서 몰려가서 전화를 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마치 캠프가 주도를 해서 이끌어서 이런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오인을 받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배제 정치 또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치는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양 박사님 보니까 저 자막 쭉 읽어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들도 일단 진짜 부담스럽긴 한가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그 당내 경선에 김부겸 지금 그 장관이잖아요. 그다음에 안희정 도지사 이분들에게도 아주 문자 폭탄을 이제 쏘아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김부겸 그 의원은 중도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안희정 도지사 같은 경우는 끝까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분노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어떤 특강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편함들을 또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김부겸 그 장관이나 안희정 지사나 문재인 그 대통령, 그 다음에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다들 아주 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012년 때에는 사실상 그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선대위 그 공동위원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쪽잠을 자면서까지 그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그 문자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실제 안에서 그 개인적으로 아주 그 친한 사람들 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을 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정철 그 비서관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민주당 계열들의 하회를 촉구하는 메시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제 이종호 시장님,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양정철 전 비서관 출판 기념회 때문에 일시 귀국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날까요? 그건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인터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난 정치를 안 한다. 근데 뭐 정치를 안 한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인이 책을 냈다 그러면 정치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치지 정치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치 안 하려면 책 안 내면 되죠. 그런데 화제가 이렇게 된 걸 알면서도 책을 낸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다지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로 양정철 비서관이 돌아올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장 어려울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제는 양정철 비서관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일 때는 돌아올 텐데, 아직은 70% 이상의 지지와 만약 돌아와도 지금은 아니다. 당 지지율이 뭐 50% 정도의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양정철 비서관이 돌아올 명분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양정철 비서관 같은 경우를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도 당직을 맡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그 비서관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정치인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그 무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워낙 현 정권의 실세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처럼 비춰질 수 있다. 출마도 했었잖아요,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좀 통상적으로 불러도 되는 건 아닌지요? 자, 근데 이번 북콘서트 카피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카피라. 그는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노무현이 되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문재인이 되었다. 이제 그는 양정철이 되려고 한다.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예. 양정철이라는 그 본인으로 돌아가려 한다. 저는 상당히 이 출사표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가능성이라는 건 잘 뭐 가늠할 수 없는 거니까요. 과거 양정철 전 비서관이 정계를 떠났던 이유는 이랬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를 끝내 하기 싫었던 거는 정치인 하면 약간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불신이 있죠. 그 정치인에서 각계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비슷한 생각이 저에게 있었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친다는 것이 별로 싫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설득할 자신도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억울해서 눈을 감긴다. 당시에는 저런 소회를 밝혔었는데 가운데 있는 이호철 전 수석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양정철 비서관도 저 완벽히 일선에 복귀한 게 아니고 물러난 상태인데 네. 확실히 물러선 사람이 저 이호철 전 수석인데 네. 부산시장 안 나간다고 했다면서요? 네. 이호철 그 전 수석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난 추석 전후부터 이제 부산시장 출마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하겠다, 검토하겠다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어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불출마를 밝혔는데요. 이 부분들이 그 우연찮게 양정철 전 비서관의 귀국 시점과 맞춰져서 갑자기 그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의 삼철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전국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호철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정치를 활발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드러나고 공개적인 그 공간에서 연설하고 이러한 스타일이 아니고 조용히 그냥 앉아서 말 그대로 은둔형 정치인이라고 그 언론이 이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이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예. 계속해서 그 부산 지역의 시장 선거를 놓고 각종 여론조사 할 때 가상 대결로 민주당 후보로서 뭐 오거돈, 그다음에 김영춘, 이호철 이 이름들이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인 입장을 밝혔고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나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과 비교했었을 때 이호철 전 민정수석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호철 전 그 민정수석이 출전을 했었을 때 그 부산에서 아주 팽팽한 싸움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그 더블 스코어로 그 지지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저런 그 고민들 끝에 저는 결정적으로 지지율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그 이 다른 사람 입에 하마평이 오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렇군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이종걸 시장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 철인 전해철 의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지사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삼철 중에는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고요. 현역 정치인이고 또 이 출마 의지는 꽤 오래전부터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삼철이라고 함께 묶이는 것에 대한 사실 그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호철 사실 그 수석도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양정철 비서관이 또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 주목을 한꺼번에 받고. 또뭐 최측근들에 계속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언론에서 계속 삼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방선거에서도 세 사람이 각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어떤 형국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느끼니까 예. 어쨌든 전해철 지사는 처음부터 나는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관성 있게 가고 있으니까 이 전해철 지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는데 나머지 이 변수 2명 중에 한 명이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이호철 그 수석이.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명쾌하게 해야 되겠다. 선을 그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러서 있거나 그리고 다가서거나 조금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 얘기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삼철 삼색입니다. 먼저 좀 가장 왼쪽에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새로 집필한 책을 들고 내일 귀국을 합니다. 워낙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참 관심이 많이 가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종우 실장님. 네네. 그런데 책 내용 가운데 일부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을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뭐냐면 현재 문재인 지지자들의 열혈 지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담스러웠냐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댓글로 공격을 하고 또는 특정 집단, 특정 정파에 대해서 몰려가서 전화를 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마치 캠프가 주도를 해서 이끌어서 이런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오인을 받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배제 정치 또는 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치는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양 박사